네, 안녕하세요. 2021 온라인 항공일자리 정보 박람회 라이브 직무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요. 올해도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의 진행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어떤 분야의 현직자 분들께서 꿀 같은 취업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항공 박람회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항공 산업의 다양한 일자리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소개, 또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2021 온라인 항공 일자리 정보 박람회 바로 오늘이지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라이브 직무 토크 콘서트. 이 시간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직무를 맡고 계시는 이 수많은 현직자 여러분 중에서도요. 이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5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항공 일자리와 관련된 직무 그리고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좀 딱딱하거나 재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런 편견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오늘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코너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항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직무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요, 이 뒤이어 또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 2번의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채용 설명회 그리고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도 얻고 이벤트를 통해서 또 소정의 상품도 받아가고 일거양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1 온라인 항공 일자리 정보 박람회 라이브 직무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볼까요? 네, 함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 다양한 항공 일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드론 그리고 무인항공, 또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도 하죠.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현직자 5분이 나와 계십니다. 일단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UAM 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 이석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사업 개발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주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미래항공연구본부에 있는 김세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 초경량 자격 업무를 맡고 있는 노원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접근교통혁신팀에서 공항 UAM 도입을 담당하고 있는 강주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5분과 함께 얘기가 너무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또 대한항공 SK텔레콤 이렇게 5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본인이 맡고 계시는 직무 혹은 회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냥 저희는 이럽니다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일단 5글자로 한번 우리 직무라든가 맡고 계신 직무라든가 회사에 대한 소개를 5글자로 말을 한번 해보셨죠? 예전에? 네, 5글자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 추후에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옆에 계시니까 네, 들어볼까요? 네, 5글자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고민해 보셨어요? 네. 제가 정한 건 꿈을 현실로입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이 UAM이라는 업무가 이제 우리가 그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또는 먼 도시를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도심 내에서 뭐 출퇴근할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비행기 또는 기체를 타고 이동한다라는 거는 사실 영화 속에서나 상상하던 일들인데요. 이제 그런 업무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꿈을 현실로라고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 꿈이 곧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지금 꿈을 현실로라고 하신 후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다른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 저만 받은 건가요? 네, 어쨌든 꿈을 현실로 5분 함께 또 이뤄주시길 바라겠고 옆에 계신 우리 대한항공 분의 얘기 들어볼까요? 네, 대한항공 이제 무인 항공기 쪽 관련돼서 저도 5글자로 좀 고민해봤었는데요. 제가 꼽은 키워드는 내가 첫 번째라는 키워드를 좀 내가 첫 꼽아봤습니다. 번째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이제 어떤 사업이든 연구 개발을 하든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첫 번째 업무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는 이제 후배님들이랑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첫 번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첫 번째라는 그 말 속에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괜찮으시죠, 세 분? 그럼 이번에는 항공안전기술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또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직무와 가장 좀 유사하게 5글자로 안전한 드론이라고 안전한 드론이라고 드론이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레저용 드론을 떠올리시는데 레저용 드론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드론들이 단순히 이제 재밌다 그리고 신기하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떨지 이렇게 되게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지금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러한 드론들이 저고도 공역에서 이제 안전하게 운용되고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드론들이 아직 국민들의 우려 없이 보다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저도 이제 안전한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 안전한 드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직무 관련된 5가지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저는 제가 뽑은 5글자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요? 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하는 이제 11개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많이 취득하는 일명 드론이라고 하는 그 자격도 11가지 중에 한 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아직 제도나 규정이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이제 막 신생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국가 자격증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네. 뭔가 또 현실적으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분께 여쭤보겠는데 앞에 네 분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순서도 네 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려요. 네, 좀 긴장되시지만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어떻게 5글자로 설명해 보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UAM 도입 관련해 가지고 5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은 사기업에서 오신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 쪽에 계신데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어떤 공공과 그리고 민간의 어떤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편익을 더 증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좀 더 산업에 진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합쳐진 것이 인천공항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공항의 UAM 도입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까지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꿈을 현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까지 표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신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심항공 등의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항공업계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미래 일자리 분야는요, 그야말로 현재보다 사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블루오션 같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전망이 밝다는 점, 또 새로운 그런 미래 일자리라는 점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드론이나 UAM 같은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특이한 직무에 종사하는 만큼 뭐 관련 자격증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취득도 참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또 성향, 마인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명찰도 달고 있는데 다음으로 그래서 함께 또 준비를 한 좀 코너가 있습니다. 일명 슬기로운 항공 일자리 생활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는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슬기로운 항공 일자리 생활이라는 재미있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 성격 유형 검사 뭐 다양한 검사 유형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MBTI를 많이 또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유형이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현직자 분들과 나는 나랑 같은 유형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채용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면서 코로나19 이후에는요 대다수 기업에서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 등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일부 기업에서는 MBTI 이 성격 유형을 서류 전형이나 또 면접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MBTI가 뭐 100%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본인의 성격 유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를 채용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출연자 5분의 이 MBTI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직무와 또 나의 성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 자신의 직무에 좀 어울리는지 등을 한마디로 이 MBTI와 직무, 그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분 지금 ISFP 유형을 달고 계시는데 혹시 MBTI 이전에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ISFP 어떠세요?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예, 그 설명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게 이런 성격 유형 검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ESFJ이십니다. 네, 혹시 기존에도 해보시거나 뭐 이번에 처음 해보셨거나 어떻습니까? 네, 원래 한번 했었는데 네. ESFJ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I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검사 결과가 한 2번, 3번 해도 E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나는 I 유형 좀 내적인 유형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유형으로 몇 번을 해도 나오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옆에 ESTJ라고 나오셨어요. 네. 예, 저도 몇 번을 검사해도 계속 같이 이렇게 ESTJ가 나오고 있고 설명을 읽어보면은 제 성격과 좀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몇 번을 해보셨다라는 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있으셨습니까? 예, 좀 한 번 더 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궁금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네. 할 때마다 항상 ESTJ가 나오더라고요. 네. ESTJ는 우리가 흔히 사업가형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업가형이었나 반신반의하시면서 또 해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항공에서는 우리 ESFJ,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과 같은 유형이 나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에 MBTI 검사를 처음 해봤었거든요. 처음 해보셨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제 성격이 이제 친선 도모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외향적으로 좀 바뀌어 볼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체크해서 나온 결과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친선 도모형의 ESFJ였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이십니까? ESTJ라고 하면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과 같은 유형입니다.
네. 저도 몇 번 했는데요. 네. 이제 STJ는 사실 그대로고 앞에가 E랑 I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좋을 때는 E가 나오고 네. 우울할 때는 I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날의 어떤 그 기분 감정에 따라 직관적으로 질문을 보고 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유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ESFP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어떤 유형이다라고 하면 사교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유형과 또 어느 정도 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MBTI가 어떤 유형이신지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또 이 MBTI 성격 유형의 결과와 함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검사 결과가 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본인의 이런 유형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와 잘 맞다. 네, 뭐 저희가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 유형과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네, 반대로 좀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반대로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선을 글로 봤죠. 네,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죠. 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I로 시작하는 MBTI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읽어보니까 좀 협동심이 좀 많고 그리고 어떤 좀 인내심이 좋은데 반면에 이제 추진력이 약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UAM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내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휘가 많이 돼서 이 부분에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UAM이 조금 더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동료들의 조금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MBTI가 어느 정도는 직무 설명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초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좀 어떤 일을 하는데 끈기나 인내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와, 개인의 본인 성찰까지 해주셨네요. 내가 좀 추진력이 다소 약한 것 같은데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네, 일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옆에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ESFJ라는 MBTI 유형이 나왔는데 이게 친선 도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현업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업무를 처리할 때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나 여러 사람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ESFJ라는 친선 도모형이 이제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잘 어울리다 생각하고 또 이게 I로 시작하는 혹시 검사 결과 나오시면은 저희 이제 자격 업무 하는 곳에서는 이제 대민 업무나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I형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 아마 이 직무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직무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유형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대인관계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부분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또 항공안전기술원의 김세원 연구원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나온 MBTI인 요 ESTJ도 이제 제가 그런 원리 원칙주의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성격과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항공이라는 분야가 이제 좀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분야기도 하고 좀 뭐 하나 놓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냥 잘 못 지나치는 그런 성격이고 뭐 한 꼭 끝까지 이제 끝을 보는 약간 그런 성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MBTI 결과와 제 성격이 그리고 제 직무와 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맡고 계시는 직무와 지금 나온 ESTJ 유형이 잘 맞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일을 하시면서 즐거우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 맞으시지요? 네, 좋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대한항공 김동주 과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무인항공기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분야가 이제 융합이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때 이제 하나를 통합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리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았던 MBTI 그런 친선 도모형 이런 쪽에 성격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기술적으로 전문가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맡는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좀 외향적이고 친목 도모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다양한 유형의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ESTJ형인데요. 이제 좀 철저한 관리자, 계획 뭐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볼 때 이제 저는 반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부분은 이제 어떤 UAM 사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또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UAM 사업이라는 부분이 상용화도 한 3, 4년 남았고 어떤 기술도 챌린지하고 그다음에 또 규제 분야도 아직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철저하게 다 잡혀 있다라기보다는 많은 기업과 정부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도 뛰어들어서 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계획이 조금 안 잡혀 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사실 5분이 이렇게 MBTI가 나왔습니다. 직무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고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제 느낌에는 우리 5분께서 지금 이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진심을 다해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제 유형은 이런데요. 제가 하는 일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데에서만도 확 느껴졌던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좀 더 슬기로운 그런 또 직장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MBTI 유형 함께 또 우리 현직자 5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검사 결과를 맹목적으로 일반화를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검사 결과 앞서 우리 현직자분들이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나간다고 한다면 더 성공적인 그런 취업 준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로 또 지금 함께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심항공교통의 1, 2단계에서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기존의 초경량 자격증명에서 이 멀티콥터 종류의 자격 중에 사람이 탑승하는 자격은 없는데 사업용 조종사와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조종 자격을 융합한 새로운 자격증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와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도심항공교통이라는 UAM의 이제 많은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 중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아직 그 초기 단계라서 작년에 이제 UAM 정책 대응팀이 처음 이제 사업 부서가 생겼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선행적으로 자격 제도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자격화되기까지는 뭐 법령이라든지 많은 규정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 개선이 먼저 규정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에 따라 이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격 제도화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교통안전공단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과 관련해서 네, 답변을 해주셨고요. 향후에도 그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이 어떻게 또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또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2022 온라인 항공 일자리 정보 박람회 라이브로 지금 직무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드론, UAM 등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5분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 순서는요. 예.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뽑아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Q&A 항공 일자리 직무 위키입니다. 박수. 네. 이번에는 바로 잘 해주시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많이 준비를 했죠. 첫 번째 MBTI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 짜잔 이렇게 제 옆에 질문 바구니, 질문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색지가 핑크색, 노란색, 하늘색인데요. 뭐 저희가 좀 질문에 따라서요, 네, 몇 가지 질문을 할지는 좀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바로 옆에 계시니까, 네, 우리 하나를 뽑아주시죠. 네, 파란색 종이를 뽑아주셨는데 펼치셔서 질문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직무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저를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직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비전 한번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그 UAM을 향해서는 그 뭐 몇몇 회사가 이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나 기업, 그다음에 학계가 전반적으로 모두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분명히 오긴 올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는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하지만 모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는 꼭 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기회와 큰 자리에서 어떤 자신의 역량을 펼치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저희가 분명히 지금 즉흥적으로 그쵸 질문을 뽑아서 여쭤봤는데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고요. 한 분 정도께만 공통 똑같은 질문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전기술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 미래지향적인 직무인데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안전기술원 직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이 드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분야 그리고 드론 분야 지금 또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UAM 분야까지 지금 뭐 각종 보고서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리고 국외 정책에서도 보면 이제 UAM 관련 로드맵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UAM 분야 그리고 무인항공 분야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항공 산업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일자리도 증가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기존의 이제 항공 패러다임과는 조금 다른 좀 색다른 이제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서는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넓은 분야로 이렇게 취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네, 그 본인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대한항공 네, 직원분께서 한번 뽑아 주시죠. 노란색 색재 종이 질문을 뽑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이 안에 들어 있을까요? 네, 업무를 할 때 참고하거나 도움이 되는 서적 또는 공부는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도움이 되는 서적 또는 공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네, 드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분야의 융합으로 이제 무인항공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서적이나 특별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원하는 또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께 또 더 여쭤볼까요?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분께서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네. 질문 뽑아 주셨던 거 있죠. 업무를 할 때 참고하거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 공부 방법 등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특수한 어떤 서적이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그 제너럴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UAM 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일단 항공 관제 쪽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국토부나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이나 아니면 운용 개념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 내에서 좀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해외 뭐 미국 FAA나 뭐 유럽 이아사 같은 그런 관련 규정들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직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직무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워하는 또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이후에 내가 관심 있는 그 직무에 맞게 좀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두 분께서도 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항공교통안전공단 직원분께서 좀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전달.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직무 분야가 새롭다고 볼 수 있는데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은 5분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잘 뽑아주셨는데요. 네, 한번 그럼 얘기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이제 현재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 담당을 맡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항공 자격 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공 분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이 드론 관련 분야가 커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일단 항공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워낙 항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관련 학교 항공 관련 과나 관련 학교를 이제 진학을 목표로 했었고 이제 뭐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이 분야를 정해서 딱 여기를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되게 확률은 좀 적은 것 같고 저도 이 분야를 이제 희망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무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린 시절부터 이 항공 분야 업계에 관심이 있으셨네요.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쪽 우리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반도체였어요. 이제 반도체였고 이게 좀 항공은 좀 분야가 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도체를 전공했음에도 이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호기심은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게 SK텔레콤 여기 와 있지 싶으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이제 SK텔레콤이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사업 중에 또 그런 모빌리티, 어떤 티맵이나 티맵 택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생활과 연계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UAM 서비스 또한 어떤 별도의 기존의 항공교통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그런 고객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사내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생겨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전공은 반도체이신데 지금 항공 분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 관심, 그쵸. 사실 또 관심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또 많은 경험,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네,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예. 어떻게 또 도전하게 되셨는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공이 이제 항공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로봇 쪽을 계속 전공을 했었고 그쪽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진출하려고 해봤는데 막상 로봇으로 이제 사업화가 되는 큰 사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취업할 당시에는. 그러다 이제 우연히 뉴스 기사에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무인 항공기 쪽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실제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로봇보다는 사실 항공기 쪽에 좀 관심을 한번 가지고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 막상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공부해 보면서 이쪽으로 잘 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잘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근무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루하루 출근하시는 길이 행복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뭐 옆에서도 반도체를 전공했지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분야에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쪽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실 때 딱 그렇구나라고 했던 거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내가 이 분야에 좀 도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또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도전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항공교통 전공이라서 이제 주로 항공 관제나 아니면 이제 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운항 관리 이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드론 쪽을 아예 이제 몰랐고 이제 뭐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현재 제가 지금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R&D로 하고 있는 교통 관리 체계, 드론을 위한 교통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이런 R&D 과업을 대학원 때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돼서 이제 드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발을 들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대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좀 다소 좀 폭이 좁고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직장으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때 했던 그런 R&D 과업을 지금도 연장선상으로 수행을 하면서 좀 보다 더 넓게 그 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드론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또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직무를 택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 3년마다 순환 보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 순간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질문을 조금 제 식으로 바꿔봐서 UM을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까라는 것에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네. 어느 정도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기업으로서 어떤 민간과 이렇게 정보를 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 교두보적인 어떤 책임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직무에서의 어떤 장점은 사실 공항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연계돼 가지고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연계되는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사실 UAM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력적인 업무다라고 말씀 마지막에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질문 시간이 좀 재미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까지 노란색, 파란색을 뽑았으니까 저는 핑크색 종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사실 좀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지금 잘 도전 정신으로 재미있게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무를 할 때요 사실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거나 고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또 고충이 나름의 있지만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지 뭐 등등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쪽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앞에서 먼저 해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 내가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나 자신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또 계속 돌파구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게 그 해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문제 뭐 혹은 장애물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는 정신. 혼자가 힘들면 또 팀원들, 동료들과 함께 네, 그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해라라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저도 사실 같은 고충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이 무인항공기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사전에 똑같은 뭐 그런 플랫폼의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이제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 다들 이제 협동해서 이겨내고 막상 제가 개발에 참여한 무인항공기가 이제 실제 하늘에 떴을 때 그 쾌감은 평생 잊지 못한 아마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또 경험을 갖고 계시죠. 그때 경험을 조금만 더 우리 또 미래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실 후배들이라고 할까요? 어떠셨는지 조금만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처음 그 비행 시험에 가서 이제 화면을 봐야 되는데 사실 화면을 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떨려가지고. 긴장이 되셔서요. 네.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쪽 음. 항공기 쪽에서도 처음이었고 이제 첫 비행이다 보니까 많이 떨렸는데 막상 이제 박수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이제 잘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 찌릿찌릿했던 그 쾌감은 네, 아직까지도 좀 설명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히 같이 좀 뭔가 설레이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여쭤볼게요. 예, 저도 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고충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기관 특성상 이제 정부 기관을 대응을 하는 업무가 대다수기도 하고 다른 기관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도 이제 업무 교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제 좀 제 뜻대로 잘 돼가면은 사실 그런 고충이 없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 아까 제 MBTI에서도 이제 봤지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제 계획상 뭐가 틀어지면 이제 거기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빈번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직장 이제 동료분들하고 그리고 타 기관의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업무 협업을 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이제 고충이라기보다는 그 업무상 필요한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자격 시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저희도 비행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기술원 담당자분도 계시지만 인증 검사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되어야 자격 시험을 이제 원활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지방항공청이랑도 이제 업무 교류가 잘 돼야 되고 여기 항공안전기술원과도 업무 교류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그쪽 분야도 지식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 자기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직무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처음 시작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과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제 MBTI를 보면은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은 다 지금 J로 끝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형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즉흥형이라서 일단 이런 신사업에 있어서 되게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 좀 계획 잘 세우시는 분들을 좀 주변에 배치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균형이 좀 잘 맞게 UAM을 좀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솔되게 우리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또 보완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강점들, 장점들을 좀 잘 살려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느꼈지만 우리 여기 5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직무,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통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네, 실시간 또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요. UAM 준비를 하려면 어느 단계부터 거쳐야 될까요? 그리고 이 UAM에 대한 자격증을 좀 취득하는 데에서 특정한 제한 이게 걸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했는데 네, 우리 교통안전공단 네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질문이 이제 UAM 자격 준비를 하려면 뭐 어느 단계부터 거쳐야 되냐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일단 이제 현재 자격 제도가 없는 게 자격 제도화 되려면 우선 정책 연구나 자격 연구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 이제 정부기관 국토교통부나 담당 부서에서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우선일 것 같고 아직 UAM의 자격이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게 어떻게 나온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제 모든 자격에는 이제 나이 제한이라던가 비행 경력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를 하려면 이제 그런 제한이 이제 생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뭐 이 실시간 질문과 관련해서 더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다면 네, 한번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저 UAM 준비를 하려면 어느 단계부터 거쳐야 될까요? 요게 대한 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항공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기 이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의 의도가 네. 조금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제가 딱히 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자격증 관련 얘기는 좀 아닐 수 있는데요. 이제 UAM이라는 분야가 신규 분야긴 하지만 뭐 완전 새로운 토대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항공교통과 또는 이제 무인기 이쪽이 이제 융합이 돼서 UAM 쪽도 제도나 어떤 자격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UAM을 딱 보겠다라고 해서 UAM 딱 뭐 책을 사거나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항공교통과 어떤 무인기 기술, 시장, 규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실시간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항공 관제, 운항 관련 분야는 비전공자가 지식을 습득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라고 이렇게 또 질문 주셨거든요. 네, 또 비전공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안전기술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네, 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항공 관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비전공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사실 아는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 항공 관제는 지금 이제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제 항공기술훈련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전공자 중에 이제 관제사를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실기까지 보면은 이제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이 배부가 되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항공교통 관제사 채용을 하는 이제 공고가 나가면 이제 거기서 응시를 해서 이제 관제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운항 관련 부분은 이제 이게 운항 관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종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진인가 어디에 이제 조종 훈련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외국에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비행 시간을 채우시고 오시는 분들도 몇몇 봤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여기까지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명칭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공
기술 훈련원 항공기술훈련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서 정보를 좀 습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질문까지 또 받아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또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취업 박람회가 끝나는 날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공통 질문을 좀 알아봤다면 직무별로 한 가지씩 질문을 좀 통해서 직무별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K텔레콤 뭐 비슷한 질문이기는 하는데요. 그 UAM 분야로 취업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현재 SK텔레콤에서 이제 UAM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 이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기획이라 하면 이제 UAM 내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BM,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수행할 것이며 이 사업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진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사업 기획 쪽으로만 이제 분야를 좁히는 것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UAM 관련된 취업 관련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기술 같은 측면에서 볼 때는 이 UAM은 이제 eVTOL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전동 기반의 수직 이착륙기가 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기술들이 굉장히 그 전기차 기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기 기술, 다음에 어떤 전동 기반의 추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많은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는 수많은 이착륙장이 도심에 생기고 또 관제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일이 사람으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미래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또 우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무인항공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혹시 시력이나 신체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직접 운항을 하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뭐 제한이라든지 뭐 시력 제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실제 조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조종 자격이 아마 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무인항공기라고 하면은 보통 각종 센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제 시스템 자체를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해서 조종에 대해서 한정짓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관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려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잠시만요. 네, 저희 이제 안전기술원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드론의 안정적인 상용화, 뭐 아까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가 있으신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이라는 게 뭐 재밌고 신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사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각종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상 각종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관제권에서 비행을 할 때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이나 이제 가시권 밖, 그러니까 제 눈에서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비행을 할 때는 이제 특별 비행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또 25kg가 초과하는 기체 같은 경우는 또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하는 그런 각종 규제들이 많은데, 이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 지자체와 함께 그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온 이제 업체들은 그 구역, 일정 구역 내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다 면제가 돼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드론 상용화를 좀 조기 상용화를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드론 실증 도시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자금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서비스 모델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법적 규제나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들을 이제 그 국토부나 이제 국가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그리고 규제 없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꿈을 현실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런 꿈이 실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정말 곧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질문도 안 드리고 꿈을 현실로에 제가 너무 잠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 교통안전공단에 좀 여쭤볼 텐데요. 이 질문 있네요. 드론 택시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현재 있는지, 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드론 택시 조종사, 이게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드론 택시 조종사 자체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다른 질문 하나 바로 드려볼게요. 뭐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민간 자격증 그리고 공인 자격증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체나 아니면 협회, 이런 수많은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이제 민간 자격증이고, 정부기관이나 저희 같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급하는 게 국가 자격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제인 드론 관련 자격증도 현재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기관 또는 사기업에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이 조금 뭐 가점도 있고,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항공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뭐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국가 자격증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민간 자격증보다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요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공사 측에서요, 현재 UAM 상용화를 위해서 또 역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UAM이 도입되면 실제 우리에게 또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지 좀 또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인천공항에서 UAM이 비행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이 항공기가 다니는 곳인데 UAM이 뜨면 좀 혹시라도 좀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저 역시도 그런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UAM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어떤 접근성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공항은 소음 등의 이슈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어떤 도심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뭐 서울과의 접근성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UAM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공항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UAM이 장기적으로 어떤 공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무자로서의 어떤 기대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지금 국민 편의, 그리고 어떤 국민에게 어떤 차별화된 여객 경험을 선사한다, 이런 점으로 지금은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이 UAM이 상용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이 미래 일자리 산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AM이 사실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결로 상용화가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굉장히 이 UAM이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일반 대중들의 어떤 그런 모빌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어떤 이동의 개념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개념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던 것처럼 UAM도 그런 정도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어떤 일자리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죠? 한 몇 년 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을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또 여쭤볼 텐데 앞서서도 이제 드론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자격증을 더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 직무에 관련해서 좀 TO라고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지요? 네, 올해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자격 제도가 이제 3월달에 개편이 돼서 이제 좀 항공안전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업용 드론만 이제 자격을 따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취미로 날리시는 분들도 이제 비행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UAM도 그렇고 뭐 드론 택시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면 자격 제도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강화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자격 제도에 없는 뭐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이런 자격 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당연히 이 해당 직무에 대한 그 일자리 TO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향후 또 새롭게 생겨날 자격증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항공안전기술은 계속 여쭤볼 텐데 이 질문 좀 궁금합니다. 국내 드론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지 또 그와 관련된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론 실증 도시나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업체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현재 들어온 기업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이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런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항공안전기술원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해외 진출 드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민관 협동 그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이제 국내 드론 기업들이 이제 우수한 드론 기술들을 또 전시도 하고 이제 업무 협약도 맺고 이런 수출 상담도 하고 왔었고 또 올해 9월 달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커머셜 UAV 엑스포라고 이제 무인기 드론 관련해서는 엑스포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엑스포인데 거기에도 저희 11개 기업과 같이 거기에 이제 엑스포에 참여를 해서 이제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이제 외국 바이어들과 이렇게 많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네,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에 좀 여쭤볼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무인 항공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드론 얘기도 하면서 드론 택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 항공기와 드론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사실 그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나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말이 먼저 나왔는지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는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멀티콥터형 무인 비행체를 이제 보통 드론이라 지칭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제 숯벌의 그 날개 소리가 이제 드론하고 좀 비슷하다. 날개 소리 때문에 이제 멀티콥터형을 드론이라 부르는 경우는 많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무인 항공기랑 드론이랑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반신반의했는데 또 확실히 오늘 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뭐 계속 같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일자리 전망 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뭐 앞서서도 계속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망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공항 자체가 이제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공항 자체가 이제 도심 내 여러 곳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항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기체도 지금은 뭐 인천 공항에 1시간에 뭐 60대가 뜬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정부 로드맵이나 시장 전망을 볼 때 도심 내에서 수백 대가 동시에 이제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일일이 관제를 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생깁니다. 어떤 충전이나 또는 어떤 뭐 통신, 그다음에 어떤 정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발빠르게 준비하시고 지금 나와주셨던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직무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아쉽지만 어느덧 1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지금 취업 준비생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취업 정보 박람회이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계세요. 그래서 또 미래 후배분들에게 좋은 덕담의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전에 취업 준비했던 그 추억과 악몽들이 떠오르면서 되게 많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입사를 할 때 다 이 업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꼭 내가 원하는 회사, 원하는 직무 이렇게 굉장히 좁게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취업 이후에도 많은 그 회사를 옮기거나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또는 원하는 직무를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입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쟁취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직접 시청하실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일도 잘 하실 것 같고 취업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그런 도전의 기회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라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쭤볼까요? 네, 앞서 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이제 처음 시작이 사실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욕심을 내고 자기 개발에 좀 힘써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해 주신다면 어느 기업에서나 원하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취업 시장은 어렵긴 하지만 취준생분들 모두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여쭤볼게요. 예,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조급함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갑갑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항공 분야라는 게 이제 뭐 대부분 얘기들 하시는 게 이제 너무 폭이 좁다, 그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저 준비를 잘 하시겠고 그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더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면 취직 여러분들이 앞날이 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산업도 많이 일자리도 줄고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취업할 때 수많은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서류에서 탈락하고 했지만 그 면접이나 이 직무랑
꼭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직무가 아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다만 준비는 자기가 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항공 박람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세미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동향이나 트렌드를 좀 알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준비된 사람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이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취업 준비할 때를 잠깐 되돌아보면 어떤 것을 할 때에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거에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주제넘지만 의미 없는 걸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걸으시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걸어도 좋겠다라는 어떤 응원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또 하기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취업 준비 도중에 조금씩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문을 통과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이나 걸어가는 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미가 없는 걸음은 없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이 5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고 보내드리기 싫지만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현직자 5분 모시고 라이브 직무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방송이라 사실 좀 긴장이 되셨을 법도 한데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15시, 3시부터 채용 설명회 라이브도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면서 현직자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나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역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네,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2022 온라인 항공 일자리 정보 박람회 오늘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방송을 하고 있는 장소가 국립항공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취업을 좀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그죠? 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제 바로 정면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준비하고 계시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네, 나도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네, 믿음을 담아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실까요? 예, 제가 취준생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네, 취준생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